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챗GPT와 다양한 생성 AI 도구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법을 배울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직접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슬라이드 생성 AI 등을 통해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생성 AI나 영상 생성 AI, 슬라이드 생성 AI 등의 사용법과 교육적 활용 예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직접 도구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성 AI를 교육에 접목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수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자신만의 교육 사례를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이제 각 목표를 차례대로 다루겠습니다. 생성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생성 AI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불가능했던 기능이 오늘은 가능할 수 있고 몇 개월 뒤에는 더 놀라운 기능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답변의 품질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최신 모델과 버전이 더 좋은 성능과 기능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급 모델을 써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엔스로픽의 클로드 최신 모델이 오픈 AI사의 챗GPT 최신 모델을 성능 면에서 앞서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경쟁적으로 더 좋은 모델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료로 최신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최신 모델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챗GPT 프롬프트 작성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생성 AI에게 명령이나 지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높은 수준으로 수행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최근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챗 GPT를 잘 쓰려면 프롬프트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챗 GPT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사에서는 6가지 프롬프트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 사항만 선택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에게 명확한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PT는 뛰어난 생성 능력을 갖고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을 원하는지 글의 종류와 내용, 형식과 문체 등을 잘 알려주셔야 합니다. 챗GPT에게 좋은 답변을 얻으려면 프롬프트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길게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정보나 맥락을 제시해야만 GPT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좋은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대화하면서 요청해도 됩니다. 이때 차례차례 프롬프트에 세부 정보나 의도를 포함시키면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상세하고 완벽한 프롬프트를 쓸 수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요청해 보세요. 다음 방법으로는 챗GPT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일종의 캐릭터 같은 정체성을 뜻합니다. 특정한 누군가처럼 답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죠. 이 기법은 역할 부여나 액트 에즈 기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누구누구처럼 행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역할이 가능합니다. 대학 교양교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해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서 대학생 글쓰기를 지도하는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말해볼 수도 있죠. 다양하게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챗GPT와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제를 내줄 때 우리가 그냥 내주는 것보다 좋은 예시를 보여주면서 과제를 내주면 학생들이 훨씬 잘하죠. 마찬가지로 챗GPT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예시를 한두 개씩 보여주면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없는 것을 제로샷, 예시가 하나 있는 것을 원샷, 예시가 여러 개 있는 것을 퓨샷이라고 합니다.
챗GPT는 제로샷보다는 원샷이나 퓨샷 러닝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논문의 참고 문헌 목록 형식을 바꾸는데 예시를 3개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예시를 보여주니까 이를 훨씬 잘 수행합니다. 퓨샷 러닝을 하면 그 전에는 수행하지 못했던 것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챗GPT 왼쪽 상단 계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챗GPT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떻게 응답했으면 좋을지를 적어두면 우리가 원하는 답변 결과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분야에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강의를 하는 어떤 교수다라고 맞춤형 지침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라는 항목에는 만약 무엇무엇입니다, 무엇무엇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이 직접 복사하고 붙여넣기 번거롭다면 모든 답변에 무엇무엇이다, 무엇무엇 있다 식의 어미로 종결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챗GPT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크롬 웹스토어에서 챗GPT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다양한 프롬프트 템플릿을 골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문 교정에는 Edit GPT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챗GPT를 위한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프로그램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챗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여러 실험 연구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라고 했을 때 좋은 답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는 차례차례 단계별로 생각해 볼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챗GPT도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좋은 답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례는 챗GPT에게 팁을 $20 준다고 하면 더 길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200를 준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길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잘 부탁한다고 하면 더 좋은 답변을 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중에는 심호흡을 하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고 풀어보라 라고 하면 문제를 더 잘 푼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실제로 연구 실험 결과에서 증명된 것들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AI가 인간의 텍스트를 학습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죠. 챗GPT 유료 구독자는 GPT라는 기능을 통해 자신만의 챗봇 GPT를 만들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이용자는 만들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든 GPT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챗GPT 왼쪽 메뉴에는 자신이 만든 GPT 목록이 나옵니다. 그 아래에 GPT 탐색을 클릭하면 GPT 챗봇을 만들고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오픈AI사에서 미리 만들어둔 크리에이티브 글쓰기 코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글쓰기 코치를 선택하면 4개의 예시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의 캐릭터 개발과 아이디어에 관해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로 나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한글로 번역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챗GPT는 다국어 모델이라 여러 언어에 능통합니다. 한글로라고 제가 간단하게 요청을 했는데도 번역이 잘 되었죠.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다양한 기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수겁이라는 카카오톡 기반 챗봇에서 만든 이야기를 이미지로 제가 캡처해서 복사해서 넣고 이 내용을 더 소설답게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지를 인식해서 소설답게 수정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챗봇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의 다양한 챗봇을 만들어 학생들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의 예시를 또 볼까요? 이 챗봇은 K-POP 스타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챗봇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 내용입니다. 이 챗봇 튜터와 실제로 대화한 내용입니다. K-POP 가수처럼 말투를 사용하고 한국어를 BTS처럼 유명한 스타 가수의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챗봇을 만들 때 지식에 근거해서 답변한다면 교육용 챗봇으로서 더 유용하겠죠? 20개까지 지식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에 근거해서 답변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조교로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챗GPT가 학습하지 않은 지식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챗봇이지만 이 역시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목적으로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생성 AI 도구들을 다양한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무료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윈도우즈의 엣지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윈도우가 있는 컴퓨터라면 엣지 브라우저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면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시킨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코파일럿 대화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코파일럿 AI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엣지 브라우저에서 PDF나 문서 파일을 열고 이에 대해서 코파일럿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이 인식하지 못하면 왼쪽 PDF에서 또는 왼쪽 문서에서 라는 표현으로 다시 물어보면 이 파일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 논문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례는 소설 PDF를 업로드하고 줄거리를 물어본 경우입니다. 기대보다 훨씬 더 줄거리를 잘 요약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시 경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역시 환각 현상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코파일럿이나 챗GPT에 문서를 업로드하고 이에 대해서 줄거리를 묻거나 논평을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편소설에 대한 독후감 과제는 최근에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독후감 과제를 AI 면역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면 내줄 수도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은 엣지 브라우저가 아니라도 다른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검색 엔진 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정보 검색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바일 앱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에서 이 모바일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이용자는 GPT-4 모델을 사용할 수 있고 코파일럿 프로 유료 이용자는 GPT-4 터보 모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성 AI를 활용할 때는 주로 무료 모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앱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보를 검색할 때는 챗GPT의 웹 검색을 통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플렉시티라는 전문 AI 검색 사이트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챗GPT는 특성상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나 지식, 정보를 확인할 때 적절한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 전용 AI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논문이나 학술 자료를 검색해서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챗GPT나 코파일럿보다는 전문적인 도구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랩 같은 사이트는 실제로 존재하는 논문들을 검색해서 여러 논문들에 대한 요약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챗GPT에서 웹 검색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챗봇을 활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존재한다고 하면서 생성해내는 결과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논문이나 책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논문이나 책에 대해 질의하거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프랩 같은 사이트에서는 논문을 읽다가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설명하거나 요약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 내용을 강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변환시키거나 대학원생들을 교육시킬 때도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리튼입니다. 리튼은 무료로 최신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어서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미지 생성과 AI 검색도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이나 카카오톡 채팅창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튼에서는 프롬프트를 공유하고 챗봇을 만들거나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추천할 사이트는 번역 전문 서비스 딥엘입니다.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고 번역도 좋지만 딥엘은 의역에 가깝게 텍스트의 맥락을 반영해서 더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AI 번역에도 오류와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역 사이트를 동시에 비교해 보거나 그 결과물을 꼭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딥엘은 파일 번역을 통해서 논문이나 책 문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문서 형식 그대로 순식간에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딥엘 라이트는 외국어 글쓰기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 딥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유료 구독자의 경우 웹페이지를 한 번에 클릭하면 번역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릴리스라는 사이트입니다. 릴리스는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는 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PDF 문서, 녹음, 텍스트 역시 요약하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제 유튜브 영상을 요약한 화면입니다. 마치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서 소개하는 블로그처럼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요약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미리 확인하는 가벼운 정도로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성 AI 활용 교수 학습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80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딥엘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차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수업 준비, 학습 지원, 평가 생성, 학습 보조자료 제작, 수업 활동 개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기타 용도까지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챗GPT를 교육의 80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챗GPT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800가지가 넘을 수 있고 또 혹은 8만 가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수자, 학생, 전공, 여건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프롬프트에 반영한다면 챗GPT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몰리 교수 부부가 쓴 AI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7가지 방법에 관한 논문을 엣지 브라우저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파일럿으로 이름이 바뀐 빙 AI에게 문학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이 표는 교실 AI의 7가지 접근 방식을 각각의 정의와 특징, 설명, 주의점, 문학교육 적용 등으로 제시해달라고 한 프롬프트에 대한 코파일럿의 답변입니다. 표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표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에 수정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I가 7가지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용도보다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팀원으로 생각하거나 AI에게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가르쳐보는 방식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 챗GPT에게 문의한 내용입니다. 문학교육에 관한 것을 예시로 해서 표로 그려보았습니다.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챗GPT에게 활용 방법을 아이디어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학생 중심의 학습 활동을 만들어내는데 챗GPT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 AI인 클로드 3.5 소네트 모델과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제가 교수에게 가장 유용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했고 답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창의적이거나 흥미롭지는 않아서 같은 질문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강의를 왕좌의 게임 드라마처럼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합니다. 아주 재밌는 답변이죠. 하지만 왕좌의 게임은 제가 보질 않아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클로드에게 한국인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좌의 게임을 오징어 게임으로 바꿔주네요. 이 드라마는 유명하고 저도 봤으니까 훨씬 좋은 사례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제 강의에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간에 오타가 났는데도 제 프롬프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재미있는 수업 아이디어를 만들어줬습니다. 실제 강의 시간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더 현실적으로 단순하게 설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 강의가 50분 수업이니까 50분 수업 2차 시 내용에 맞춰서 수업 계획안을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답변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표로 보고 싶다면 클로드나 챗GPT에게 표 형식으로 제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챗GPT나 클로드가 표 형식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가 했던 방식처럼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요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업 계획을 세우기 위한 프롬프트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템플릿은 오픈AI사에서 챗GPT로 가르치기라는 제목의 그 교사 가이드에 실려 있습니다. 몰릭 부부 교수가 만든 프롬프트인데요. 상당히 프롬프트가 길죠. 이런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설계하면 좋은 답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길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좋은 프롬프트 내용을 복사해서 넣고 사용하시거나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방식에 맞춰서 변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챗GPT 맞춤 설정을 켜두시면 이 프롬프트가 간혹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챗GPT 맞춤 설정을 끄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생성 AI의 실제 교육 활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양 강의 SF의 이해 수업에서 AI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F와 현실, SF의 문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필 픽 메이커라는 사이트에서 제 얼굴 사진의 배경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챗GPT에서 강의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이 강의 대본으로 클로바 더빙에서 목소리를 생성했습니다. DID 스튜디오에서 이미지와 목소리 파일을 업로드하고 영상을 생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 지금 이름은 데이터 분석가로 바뀌었죠. 이 데이터 분석가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8초만 남기고 잘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시간까지 고려해도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작업해서 파일을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챗GPT의 코드 인터프리터에서는 영상에서 소리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 즉 데이터 분석가로 장면 전환, 오디오 편집 등 간단한 영상 편집 작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오. 나는 황진사라고 하오. 황후암 6대 종손으로 명문 집안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앞서 본 영상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와 클로바 더빙, DID 스튜디오를 활용한 수업 사례입니다. 제가 DID 스튜디오의 활용 사례를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자 이러한 수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김동리의 단편소설 화랑의 후예를 읽고 학생들이 주인공의 얼굴에 대해 자세히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이 프롬프트로 얼굴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이 주인공의 적합한 목소리를 클로바 더빙에서 만들어냅니다. 최종적으로 DID 스튜디오에 가서 영상을 생성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연기할 수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인물에 대한 이해와 재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생성 AI 그리고 영상 생성 AI, 음성 생성 AI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왕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하하하하.
네, 이 영상은 익스프레션 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 속 얼굴을 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DID 스튜디오랑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카메라를 켠 다음에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표정을 바꾸면 바로 영상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로 그대로 녹화하고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의 도입부나 중간쯤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영상 생성 AI를 통해서 수업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같은 기능의 AI라도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적용한다면 참신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생성 AI 활용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급속도로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쉽게 더 효과적으로 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것을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물리영재 중학생 대상의 특강 사례입니다. 처음 강의하게 된 내용을 AI의 도움을 받아 쉽고 빠르게 강의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GPT-4로 약간의 아이디어와 개요를 얻었고 감마 AI로 슬라이드 초안을 생성해서 최종적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했습니다. 감마는 프롬프트만으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 텍스트나 문서 파일, 웹페이지로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AI 생성 문학에 관한 제 논문 파일을 업로드해서 슬라이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논문을 빠르고 보기 좋게 이처럼 슬라이드로 만들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 슬라이드 생성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으로도 가능합니다.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에서 프롬프트로 생성 AI의 교육 활용 방안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뒤에 영어로 된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노트까지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나 슬라이드 노트의 영어 내용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포인트 앱에 가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하면 유튜브 같은 교육 영상 자료를 쉽게 만드는 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유튜브 시나리오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거나 영상에 맞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용량이 부족하다면 기존 메일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양의 메일을 보내고 받으며 이로 인해 용량이 초과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존 메일을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브루와 AI 영상 편집 도구를 활용하면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에게 유튜브 이름을 제안해 달라고 하고 로고까지 생성해 달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저도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챗GPT나 다양한 생성 AI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신 AI 모델을 선택해서 명확한 의도와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챗GPT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AI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 AI를 활용한 사례들을 잘 살펴보시고 동료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성 AI와 함께 즐겁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